저는 변화의 시대를 마주하는 디자인이라는 것으로 해서 디자인이 사람과 세상을 어떻게 다시 연결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색 개발을 했습니다. 서울색 개발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 시내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 전부 기와 진회색, 우리나라 그 기와의 진회색에서 컬러를 따서 기와 진회색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시설물도 알록달록했던 것들을 다 바뀌었죠. 그 옛날 풍경을 생각하시면 지금 굉장히 달라진 모습인데요. 비교를 하면 엄청 변화가 있습니다. 사인 시스템, 사인도 기와 진회색의 컬러 전부 다 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말하기로 철학은 망치로 한다. 그렇다면 디자인은 무엇으로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철학은 망치로 한다는 것은 기존의 관념을 깨뜨리고 깨부수는 것, 새로운 전환 이런 것이 철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은 무엇으로 시작하냐?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라는 것으로. 이제 파주에 24시간 열린 도서관이라는 걸 만드셨거든요. 아시아 출판 건물인데 사람이 하나도 안 왔어요. 안 왔는데 거기에 제가 24시간 열린 도서관의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아니 24시간 열린 도서관이 뭐냐 네이밍을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지혜의 숲이라고 지혜의 숲을 제가 24시간 열린 도서관 때 했어요. 근데 그게 세종시에서도 생기고 또 뭐 지혜의 숲을 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열린 도서관을 하면서 또 그 오디오 시스템을 제가 몇 억짜리 오디오 시스템을 과감히 거기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말 되면 피아노 연주회 또 내지 음악회 그리고 전시회 24시간 열린 도서관 안에 그런 그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을 했더니 거기에 전에는 개미 한 마리 없었거든요. 진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커피숍을 운영권을 줄 테니 들어와 달라 해도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 출판 도시에서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 그래서 그 운영권을 이제는 뺏어서 직접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말하자면 시끄러운 도서관이 된 것의 성공 사례죠. 지금 좋은 디자인인 것, 보이는 것 너머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디자인하면 되게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색이 이쁘다, 형태가 이쁘다, 뭐 이런 거에 연연해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그 너머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걸 썼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예를 든 것으로 호구백 마을에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치매, 이제 우리도 다 나이가 들면 치매에 걸리고 막 이럴 텐데 이 병원 자체를 병원, 뭐 요양원이라든지 뭐 고급 병원이라든지 이런 류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치매 환자만이 시민이 될 수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 마을 자체를 치매 환자가 이제 시민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치매 환자들만의 삶인데 어떤 병원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식당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미용실도 가고 연극도 보고 뭐 이런 삶을 삽니다. 근데 여기서 길을 잃으면 그 정류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습관적으로. 그럼 이 정류장은 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장 얘기를 제가 썼거든요. 정류장은 있는데 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장. 근데 치매에 걸리면 내가 젊었을 때 하는 나는 귀소국민이 있잖아요. 그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을 많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는 버스가 다니지 않지만 버스 정류장을 설치를 하면 치매 노인분들이 버스 정류장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호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이렇게 안내해서 모셔다 드리는 거죠. 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장.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거든요. 이런 공장도 산업단지도 관광자원을 할 수 있다. 슈란이라는 곳인데요. 밤에 이거를 에리어별로 도시와 산업이 어우러져서 야간 경관을 보려고 저기를 관광자원화하는 거예요. 또 이거는 무로랑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공장이거든요. 너무 흉물스러운 건데 야간 경관을 예쁘게 해가지고 여기는 아무도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지도 않는 곳인데 이걸로 관광자원화해서 수입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죠. 여기는 가와사키 지역인데 이게 뭐냐면 크루즈를 타고 가면서 지점 서서 이제 안내도 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했던 것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안전 디자인인데 제가 안전 디자인 이거를 해보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 사람인데 안전
안전 지침에 보면 다 한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근무하는 사람이 왼쪽으로 무조건 체크해 하겠는 데 있는 한글 하나도 못 읽어요. 다 왼쪽으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불산사고 났을 때 제가 느꼈던 건데 이 파이프들이 엉켜 있는데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런 걸로 왔는데 가스 같은 어떤 건 물에 관련된 액체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가스가 있어요. 그러면 가스가 있는 거는 밑에서 올라가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사고가 난다거나 밸브가 꽉 잠겨져 있지 않아서 약간의 틈이 있어서 그런다거나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밸브도 이제 잠그면 정상적인 대칭이 되는 웃는 얼굴이 되게 만들어줬고 근데 사람들이 그거 왜 특허 안 내놨냐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위험도에 따라 컬러를 빨간색이 당연히 위험한 것이다라는 건 색채가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이런 기능이죠. 기능으로 위험 표시를 딱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흐르는 방향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걸 해줬거든요. 서울의 10색을 선정하는데 이렇게 10색을 선정을 해서 돌담회색, 남산 초록색, 기와 진회색 이 기와 진회색이 지금 도시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색으로 다 통일이 된 겁니다. 여기에 서울색 공원을 만들어줬거든요. 서울 10색. 여기가 마포대교 남단인데 여기에 범죄율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서울색 공원을 만들어서 서울 10색을 가지고 의자를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빨간 의자에서 만나자, 무슨 색 의자에서 만나자 해서 이게 범죄율이 엄청 정량적으로 줄었어요. 이게 서로 융합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홍익대에서도 제가 국제디자인대학원인데 요새 공대랑 같이 협업해요. 그래서 디자인 엔지니어링 전공 이런 것도 만들었거든요. 디자인 엔지니어링 전공 공대에서 하는 기술적인 거하고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융합의 디자인 이런 게 요즘 트렌드예요. 복선형 사장교 할 때도 한국 엔지니어링 분들은 미쳤다고 저게 이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장교를 직선이 아니고 곡선형으로 만드는 게 엄청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스케치를 뭐 1000장도 더 했거든요. 유럽의 엔지니어분이 너무 좋다고 자기가 풀어보겠다. 근데 이제 다리가 워낙 분량이 크니까 한국 엔지니어와 그리고 외국 엔지니어가 같이 붙었었거든요. 근데 외국 엔지니어 네덜란드 분이 자기가 풀어보겠다. 그래서 푼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다시 말하자면 기술적인 것을 너무 많이 알면 디자인을 못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이 용감한 거죠. 나는 엔지니어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르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의 교합의 접점이 되게 중요하다. 서로 그런 걸 귀 기울이고 또 뭐 그러면서 그 엔지니어 분이 풀어주긴 했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거 양쪽에서 다시 스케치하고 뭐하고 그런 작업인데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게 그 디자인이 굉장히 그 아티스트하고 다른 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